여러분 안녕. 지금 2분기 실적 발표 시즌이죠. 대부분의 기업들이 실적이 발표가 됐는데요. 이 실적 시즌마다 성적이 좋았던 기업은 주가가 오르기도 하고 또 성적이 부진한 기업은 그 실망감으로 주가가 떨어지기도 합니다. 오늘은 타이어주들의 실적을 같이 뜯어보면서 기업들의 실적에 영향을 주는 요소는 뭐가 있는지 같이 공부해 볼게요. 여러분, 제가 지난번 이 영상에서 기업 분석을 하는 가장 기초적인 방법으로 PQC를 설명드렸습니다. P가 판매 가격이었고요. Q가 판매량, C가 비용, 즉 원재료 가격을 의미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영상 시청하기 전에 이 영상을 무조건 보고 오셔야 이해가 잘 되실 거예요. 자, 그럼 오늘은 이 PQC를 기반으로 타이어 업체들의 실적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자, 일단 타이어 업체들 실적 체크부터 해볼게요. 주식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국내 타이어 3사는요.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 금호타이어, 그리고 넥센타이어가 있습니다. 먼저 한국타이어는요. 올해 2분기 매출이 2조 2634억 원, 영업이익은 2482억 원을 달성하면서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11%, 1분기에 비해서도 7.6%가량 증가했고요. 영업이익 역시 각각 전년도보다 41.6%, 1분기보다 30%나 증가했습니다. 자, 금호타이어의 경우에도요, 2분기 실적 굉장히 좋았습니다. 매출은 1조 41억 원으로 전년보다 12.3%가량 증가했고요. 영업이익은 전년보다 무려 4,677% 증가하면서 호실적을 달성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넥센타이어도 2분기 매출이 전년 대비 5.8%가량 상승했고요. 영업이익은 371억 원을 기록하면서 흑자 전환에 성공했습니다. 사실 각 업체들마다 하나씩 리스크가 있었거든요. 횡령 사건으로 오너 리스크가 있는 곳도 있고요. 또 한국타이어의 경우에는 공장 화재 사건도 있었지만요. 여러 가지 영업적인 환경이 굉장히 우호적으로 조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3사 모두 상반기에 실적이 잘 나오면서 합산 영업이익이 6천억 원을 넘어섰고요. 지금 증권가에서는 상반기에 굉장히 잘 달렸던 타이어주들이 이 성적을 하반기까지 그대로 이어가면서 3사의 연간 영업이익을 1조 원을 달성할 것이다 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는요, 이 타이어 3사들의 호실적 배경을 PQC 관점에서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호실적의 배경은요, 바로 판매량입니다. 이 타이어의 판매는 신차에 대한 판매와 타이어 교체에 대한 판매가 있는데요. 일단 신차 쪽의 판매량을 보면 현대자동차나 기아의 경우에는요. 작년 4분기부터 연이어서 좋은 실적을 내고 있고요. 이번 2분기에는 역대 최대 영업이익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결국에는 차가 잘 팔리면서 타이어도 잘 팔렸다는 거죠. 현대차, 기아의 합산 글로벌 판매량은 2분기에만 186만 대가 넘습니다. 따라서 현대차나 기아의 부품을 공급하고 있는 회사들의 실적도 같이 증가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요, 차량도 18인치 이상이 되면 더 큰 타이어가 필요하기 때문에 수익성이 더 높습니다. 이번에 18인치 이상의 고인치 승용차용 타이어 판매 비중이 늘어난 것도 타이어 업체들에게 긍정적이었고요. 또 리오프닝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이동 수요가 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타이어 교체 수요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유럽을 중심으로 교체용 타이어 판매가 늘어났다라는 점이 긍정적이었는데요. 자, 그런데 최근에는 전기차 보급률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잖아요. 이 전기차용 타이어랑 내연기관차의 타이어가 서로 특징이 다릅니다. 자, 일단 전기차는요, 내연기관차에 비해서 무게가 훨씬 더 무겁고 무게중심도 낮습니다. 따라서 이런 특성을 반영해서 전기차용 타이어는 전기차의 무게를 견딜 만큼 내구성이 좋아야 합니다. 더불어서 전기차는 소음에 굉장히 민감하기 때문에 이 소음을 관리해줄 수 있는 기능도 요구가 됩니다. 그래서 전기차용 타이어 안에는 흡음재라는 게 들어있어요. 따라서 이런 여러 가지 특성을 반영했기 때문에 전기차용 타이어가 내연기관 타이어에 비해서 한 10에서 20%가량 가격이 훨씬 더 비쌉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전기차 시장 초입 단계이기 때문에 내연기관차의 판매가 아직까지는 더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내연기관차용 타이어보다는 수익성이 높지는 않습니다만 지금은 전기차 신차 쪽에서만 수익을 내고 있어요. 하지만 앞으로는 전기차에 대한 보급률이 더 높아지게 된다면 그때는 전기차용 타이어 교체 수요까지 함께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타이어 업체들의 호실적 배경 첫 번째, 판매량의 증가였습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호실적의 배경은요, 바로 비용입니다.
원재료 가격을 같이 체크해 보자고요. 자, 국내 타이어 업체들은요, 해상 운임 지수랑 원재료 가격에 대한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이 두 부분에 따라서 실적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큽니다. 일단 타이어는 비용의 대부분이 고무 가격입니다. 이때 고무도 천연 고무랑 합성 고무로 구분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 둘이 서로 대체제가 아니라 보완제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천연 고무의 가격이 높을 때는 합성 고무를 사용을 하고요. 또 합성 고무의 가격이 높을 때는 천연 고무를 사용하면서 서로 보완을 해주는 거죠. 자, 이때 합성 고무는요, 여러 가지 화학 제품이 들어가기 때문에 유가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자, 그런데 작년에는요, 천연 고무의 가격도 높았고요, 합성 고무의 가격도 높았습니다. 자, 작년의 경우 천연 고무의 가격은요, 톤당 1,700에서 1,800달러까지 치솟았고요. 그러면서 연말부터 이 가격이 꺾이기 시작하면서 최근에는 1,350달러 내외를 기록하며 안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유가 역시 작년에는 100달러를 돌파했었지만요. 그동안의 유가도 어느 정도 안정세를 보이면서 비용을 감소할 수 있었습니다. 자, 이에 따라 합성 고무의 가격은 전년 동기 대비 한 37%가량 떨어졌고요. 천연 고무 가격도 작년과 비교해서 36%가량 떨어졌습니다. 자, 이렇게 원재료비를 아낄 수 있었겠죠. 자, 그리고 이게 또 영향을 주는 부분이 물류비인데요. 타이어는 공간이랑 무게도 굉장히 많이 차지하기 때문에 물류비 부담이 큽니다. 하지만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 지수도 작년 최고치와 비교하면 지금 80%가량 크게 떨어지면서 수익성이 대폭 개선이 됐습니다. 자, 이렇게 원재료에서도 비용이 절감되니까 당연히 실적에도 긍정적이었겠죠. 자, 이렇게 두 번째 호실적의 배경 체크해 봤고요. 마지막 세 번째 호실적의 배경은 바로 판매 가격입니다. 자, 방금 설명했듯이 작년에 비해서 운임이나 원재료 가격이 크게 떨어지면서 수익성이 좋아졌습니다. 자, 그런데 작년에 고무 가격이나 운임비가 상승하던 시기에 타이어 업체들이 타이어 가격을 인상했거든요. 하지만 지금은 원재료 값이 떨어졌어도 그 당시에 올렸던 타이어 판매 가격은 올린 가격 그대로입니다. 따라서 판가 인상이 매출에 또 긍정적으로 반영이 되었겠죠. 자, 그런데 타이어 업체들이 꾸준히 타이어 가격을 인상하기는 했어도 이 가격이 아직 부담되는 수준은 아니라고 합니다. 차량 가격이랑 차량 가격에서 타이어가 차지하고 있는 비중을 지금 보시면요. 자, 2012년에 타이어가 차량 가격에 차지하는 비중이 1.6%로 높았습니다. 그런데 차량 가격은 계속해서 상승을 하고 있고요. 이에 따라 2022년을 기준으로 지금은 타이어가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1.4% 수준까지 떨어졌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도 타이어 가격이 조금 더 상승할 수 있다라는 추가적인 상승 여력도 남아있다라는 것도 실적에 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타이어 업체들의 호실적의 배경 세 가지를 체크해 봤는데요. 지금 보니까요, P, Q, C 이렇게 3박자가 다 우호적으로 맞물리면서 상반기에 굉장히 좋은 실적을 달성할 수 있었습니다. 어떤가요, 여러분? 어렵지 않죠? 이 PQC로 실적을 분석하는 것은 비단 타이어 업체들 뿐만이 아니라 모든 기업이 다 통용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제가 타이어 업체들을 가져온 이유는요. 지금 상반기에도 실적이 굉장히 좋았잖아요. 하지만 증권가에서는 하반기까지 타이어 업체들의 실적을 좋게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증권가에서는 이 3사의 올해 합산 영업이익을 1조 원으로 보고 있고요. 그래서 각사들의 목표 주가를 올리는 증권사들도 있습니다. 특히 이제 겨울철으로 갈수록 빙판길이나 눈길에서 사용할 수 있는 윈터 타이어에 대한 교체 수요가 많아지거든요. 그래서 겨울에는 타이어 교체 수요가 더욱더 급증하기 때문에 가격이 더 오릅니다. 여기에 판매량을 늘리기 위한 각 기업들의 전략도 다양한데요. 먼저 넥센타이어의 경우에는 이전에 이미 유럽 쪽에 생산 능력을 확장하면서 이번 실적에 긍정적인 영향을 줬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유럽에 이어서 지금은 체코에 공장을 증설하고 있는데요. 이게 10월에 완료가 된다고 합니다. 이 체코 쪽에서 생산이 조금 더 확대가 된다라고 한다면 4분기를 시작으로 매출이 조금 더 확대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금호타이어의 경우에도 지금 올해 말까지 베트남 공장을 완성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역시나 생산 능력 확대 효과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타이어의 경우에도 고인치 타이어나 전기차 전용 타이어와 같이 고수익 제품을 통해서 실적을 올리고 있는 중인데요. 특히 한국타이어는 타이어 3사 중에서 가장 먼저 전기차 전용 타이어 브랜드 아이온을 출시하면서 점유율을 대폭 끌어올렸습니다.
작년 기준으로 전기차 타이어 비중이 11%였는데요. 올해는 20%까지 높이겠다라는 것이 한국 타이어의 목표라고 합니다. 네, 이렇게 오늘은 실적 시즌을 맞이해서 타이어 업체들의 실적을 PQC를 기반으로 하나하나 뜯어봤습니다. 여러분도 오늘 영상 보시고 다른 기업을 하나 선택하셔서요. 이 PQC를 기반으로 실적 한번 분석해보세요. 하다가 어려운 부분은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시고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